내 배우자가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어. 그러면 어우, 저희 와이프는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Dr. Friend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창윤입니다. 네, 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미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교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미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해결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절대로 기괴하거나 아니면 폭탄 같은 물건이 아니지만 언제든 우리를 긁을 수 있죠. 많이 긁혀요. 저도 얼마 전에 교수님 수업 계획서 등록을 안 하셨습니다. 전혀 악의가 없고 오히려 나를 위해 보내준 정보죠. 수업 계획서 등록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. 그쵸,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씨 그렇구나. 근데 이거 수업 계획서 등록을 이게 모바일로 하기 어려워요. 컴퓨터 최소한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근데 나 지금 KTX 타고 있거든. 네. 어떻게 해요? 네, 내릴 때까지 나는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대전이고 1시간 반을 더 가야 되잖아요. 고통만 받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마음이 불편하죠. 불편하죠. 미세 스트레스. 수업 계획서 등록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봐야 되는데 그걸 하루 넘겼다고 해서 뭐 저에게 무슨 뭐 엄청난 징계를 내리지도 않아요. 그렇죠? 사실 그렇죠. 예, 예, 예. 하지만 해야 되죠. 그렇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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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리고 그 교직원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알려주신 거죠. 그렇죠. 안 하셨으니까. 그렇죠. 네, 네. 안 알려준 것보다는 알려주는 게 낫죠.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하죠. 왜냐면 내가 노트북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. 심지어는 그래서 옆 사람 거 빌려 쓰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니까. 진짜 기괴하겠네요. 예, 예. 아, 근데 유명하신 분이어서 빌려줄지도? 네, 저라면은 이 교수님 나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명 한번 확인해보고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저 실제로 정말 딱 한 번 있긴 있었어요. 예. SRT 대고 갈 때 너무 급해서 근데 그 분이 저한테 교수님 이 정도의 눈 인사를 하셨어요. 그러면 빌릴 수 있을 것 예, 그래서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그 학교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걸로 안 돼, 모바일로 안 돼서 한 번만 부탁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교수님 쓰시라고 다 했다. 모르시는 분이면 해킹 프로그램 깔까봐 안 빌려주는데 교수님이랑 좀 알려주고 이럴 때 진짜 감사하고 죄송하죠. 민망하고. 자, 이런 거 다 미세 스트레스죠. 미세 스트레스예요.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 주실 수가 있을까요?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어쨌든 스케줄된 뭔가가 있어야 돼요. 내 생활이 나름 나는 만족스럽고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도 나를 풀어줄 만한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넣자.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거, 그 다음에 복식 호흡 같은 거, 여행,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. 특히 일과 관련된 미세 스트레스들이 많을 때는 해야 되는 일들은 최대한 세분화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놓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래야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가 보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내가 막 무기력해지거나 참 뭐 별로 의유도 없이 짜증나거나 막 피곤해지면 만사가 다 귀찮다고 하죠. 자주 경험합니다. 그렇죠. 예, 예. 근데 만사가 다 귀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를 못 찾는 거예요. 만사가 귀찮다라는 귀찮다라는 감정을 저희들은 시작할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근데 실마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만약에 이번까지 보고서를 맞춰야 되는데 보고서를 맞춘다는 건 하나의 일이지만 표지, 목차 작성, 결론, 중요한 도표, 선별, 중요한 이미지 확보 이런 것들이 있죠. 이게 거의 10개에서 15가지 정도로 선거가 되잖아요. 그럼 이렇게 15개로 쪼개놓고 쓰고 보면 그 중에 제일 만만한 놈이 보여요. 있죠. 예, 있죠. 가장 약한 놈 항상 있습니다. 예, 이제 있잖아요. 예, 이제 그 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자주 쓰는 표현이 조지는 거죠. 예. 아니, 물론 책에서는 조진다는 표현은 안 썼고요. 예, 굉장히 점잖은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. 입자님이 감수하셨겠죠. 제가 감수를 했는데 감수를 또 번역자가 또 제 말을 이거 조진다고 하면 어떨까요?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열하면 일의 순서를 찾기 되게 힘든데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제 뭐 다음에 뭐 다음에 이렇게 그룹화가 되면서 그게 보여지죠. 재구성화, 재조직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시작이 어려울 때는 나열화, 작게 정말 하나의 그 덩어리진 일을 나열화 해보는 것도 좋고 그거를 그룹핑 해가지고 일의 순서를 좀 조립해서 이 시작할 수 있는 좀 실마리를 찾아가면은 이제 이런 자기 무력감이 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이런 미세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.
사실 제가 그 한 번씩 너무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투두를 적어요. 명시화된 거라도 그냥 일단 당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데 약간 그렇게 좀 무기력해 있을 때가 뭐 일이 좀 쌓였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되는구나라고 좀 느꼈던 걸 수도 있겠네요. 팁을 좀 더 드리자면 네네. 투두만 적지 마시고 투데이트,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도 적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커피 쿠폰 이렇게 이제 도장 10개 찍으면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, 영리한 커피 전문점 사장님은 11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 첫 칸을 미리 찍어주고 쓱 줘요. 그럼 왠지 이제 마중물이 되는 것 같아서 처음 한 잔 마셨는데 2개 찍혀져 있으면은 그렇다든가 이거나 10개 다 채울 수 있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. 투두,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적는 것도 좋지만 근데 지금까지 해놓은 건 뭐가 있지? 라고 딱딱 해놓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더 탄력받기 쉬워집니다. 나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내 스스로에게 좀 주는 걸 수도 있겠네. 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온 게 있다라는 게 좀 자신감이 좀 되겠네요. 그러니까 쉽게 무기력해지고 쉽게 집중력 떨어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,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또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한 거를 적는 것도 되게 기분 차리기 좋은 거예요. 수요일쯤 됐을 때 수요일인데 어떻게 일주일에 이거 벌써 절반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? 막 이런 느낌. 그쵸? 매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이제 그러면 뭐라도 하여튼 있어. 뭐라도 있어. 그렇죠. 네.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것도 적어본 적 있어요. D드라이브 잡무 폴더에서 불필요한 거 많이 삭제했음. 뭐 이런 거라도 하는 게 있어. 저 예전에 휴대폰 불필요한 앱 정리하기 이런 거 1시간 반 동안 한 적 있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휴대전화 바꿀 때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.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이 미세 스트레스를 지금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. 어지러워진 한 집을 정리를 딱 해놓으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죠. 조금씩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구성하고 다시 분류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과 어지럽혀져 있는 두뇌를 잘 치워보자. 잘 정리해 놓는 상태로 하자. 깨끗하게. 한 3번째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이걸 신체적인 문제라고 해야 돼요. 회복 탄력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. 네네, 들어보세요. 스트레스는 반드시 신체적인 육체적 상해를 느끼는 것과 뇌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.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따돌림 받는 친구들은 막 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뇌의 패턴을 보인다, 이런 연구들. 그래서 회복 탄력성, 건강,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무기력감, 이런 것들을 다 버무리면 몸을 돌봐야 돼요. 잘 먹고 잘 자고 잘 풀고 이런 것들.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잠과 관련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. 수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몸을 소중히 돌보기 위할 때 제일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좋은 메시지가 나 오늘 피 흘렸어. 나 오늘 뼈 부러졌어. 이렇게 생각해야 몸을 돌보기가 좋아져요. 학회나 이런 데서 다른 학교 교수님들한테 제 대학원생들이 논문 발표하는데 막 공격을 너무 좀 발전적이고 그런 비판이 아니라, 왜 그런 데 있잖아요. 학회 가면 좀 이렇게 그냥 남의 논문을 거의 반 죽여놔야 내 존재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내가 그 인간을 쫓아가서 너 이 자식하고 내 때릴 수도 없고.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저 불불 끓지만. 왜냐면 이제 내 새끼한테 이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걸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거든요. 그러지 말라고. 제가 이제 그 헬로키티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막 대형 데일밴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등짝에 붙여주거든요. 붙여주거든요. 그럼 교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야야야 움직여줘. 피 철철 나고 있어. 야 꼬매야 되겠는데. 야야야 막 이러면서 막 입으로 꼬매는 듯한, 남학생 같은 경우는 등을 만져도 되니까 꼬매는 듯한 것들 이건 제스처를 쳐줘. 야 이 자식아 살 벌어지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, 이거 뭐냐면 다쳤어 너 다쳤어라고 얘기를 해주려고.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, 정말 좀 돌볼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. 사실 미세스는 더더욱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정신력의 문제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몸 다친 거라고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물질, 신체 존재하는 뭔가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. 상처도 정신적, 마음의 상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나 약간 그러면 마음으로 치유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, 거의 뭐 그냥 뜬구름 잡는 듯한 대처가 되는데, 만약에 여기 지금 6번 꼬매야 될 정도 찢어졌어. 4cm가 끊어져 찢어졌단 말이야. 너 뒤에서 펼쳐라. 너 지금 골절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나를 소중하게 돌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이걸 대처하려면 일단 몸
소중히 돌보는 거. 나 다쳤어. 그게 사실은 회복 탄력성의 시작이에요. 잠 충분히 자고 뭔가 나를 아끼면서 이런 마음의 상처도 내 육체의 상처로 인지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의 다침을 내가 인지하고 치료하기 노력하는 거. 이게 한 세 번째가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서 확실한 인과관계를 관찰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추정하는 건 쌓이는 작은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이걸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종양이든 혈관이든 뭐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추론이 아니라는 거죠. 실제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죠. 생깁니다. 뭐 쥐나 쥐를 가지고 실험해봐도요. 쉽게 실제 호르몬이 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 체계 되는데 변화가 생기고요.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악영향이 많지만 두려워하시라기보다는 더 주물러주고 나 더 따뜻한 물에 몸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 피 흘리고 있으니까 나 지금 이제 나 무리하면 안 돼라고 하시고 이걸 해주기 제일 좋은 단위가 가족과 친구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혹은 내 배우자가 밖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어. 그러면 어우 피 흘리고 들어오네. 저희 와이프는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야 호탕하게 웃지만 참 찔린다. 뭔지 모르겠네요. 혹시 관계가 저밖에 없는데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관계는 물론 저희 딸이 이제 많이 해주긴 하지만 네. 인간은 장수한다고 막 이게 책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럼 앞으로 널 70년을 봐야 돼? 막 이러지 마. 막 이러고.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 어떤 삶에 정말 루틴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생활을 넣자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. 거기에서부터 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정말 더 챙기자. 충분한 수면을 하고 내가 받는 미세 스트레스를 내 몸의 상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부터 어떤 우리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. 저는 심지어 그렇게 해요. 막 스트레스 많이 겪는 분한테 쭈그리 앉아 먹지 말라고. 좋은 자세로 먹으라고. 예. 심지어는 거만한 자세로 드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쭈그러들어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컵라면 막 그거 막 단무지도 없이 못 드시는 경우가 있고. 어깨 말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. 하도 고개 숙이고 다녀가지고. 저희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. 너 얼마나 굽신거리길래 이러고 있습니다. 약간 가슴이 아파요. 네, 마음이 아픕니다. 배는 나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ET가 되고 있어서 친구가. 네. 이제는 좀 그러지 말자. 반짝반짝하던 친구였습니다. 젊었을 때.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. 네. 하여튼 이렇게 오늘 교수님과 미세 스트레스를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다면은 또 이 미세 스트레스 교수님께서 감수해 주신 이 책이 정말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.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는 침묵의 파괴자. 이게 멘트 정말 궁금합니다. 예, 궁금해서 저도 이제 읽었습니다. 네, 쭉 훑어보고 막 읽어봤는데요. 꼭 무기력하다, 내가 지금 좀 애정 같지 않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